우선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설명회를 많이 들으신 분은 익숙히 아시겠지만 또 처음 이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저는 우선 서울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에서 알고리즘을 전공하여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현재 그 한국 정보올림피아드를 비롯해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유사코와 또는 ACSL 또는 AP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시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서 성과를 여러 개를 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제 소개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학원 소개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저희 이번에 팜플렛에 이렇게 대문짝만에 붙여놨는데 2020년 유사코 미국 정월에서 국가대표 한국인 최초로 제가 알기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이렇게 뽑힌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시기 학생, 네, 미국에 있는 지금 11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대학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 MIT에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아마 올해 12월 달쯤 되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국가대표 과정 이제 한 명 선발된 친구 이외에도 플래티넘 과정에 간 친구 2명, 골드 과정 3명, 그리고 실버 과정은 무려 28명이나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유사코 대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활동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꼭 2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한 가지는 이런 유사코라든지 ACSL이라든지 이런 대회들에 대한 스펙, 어떤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그냥 상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그 결과물을 이제 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또 동일한 학생이죠. 그 국가대표 과정을 했던 친구랑 네, MIT IEEE라고 해서 그 국제 탑 저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컨퍼런스에 학부생 대회,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논문이 채택된 또 똑같은 학생이 있고요. 또 이번에 포스코에서 개최한 ICT AI 챌린지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한 또 같은 학교, 네, 한 학년 후배죠. 다른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그 스펙 이런 수상 실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이런 관련된 활동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이렇게 자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명문대 이제 CS 학과를 진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CS 학과를 진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근데 정작 그 중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전공 적합성을 준비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설명회에서 항상 이야기로 화두로 꺼내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들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모두가 최고로 인정하는 그 꿈의 학교, 바로 1위 학교는 어디일까요? 네, 뭐 MIT, 아니면 뭐 하버드, 뭐 아니면 뭐 칼텍,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한해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한해서는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교가 가장 이렇게 권위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MIT나 그럼 다른 학교들은 안 좋은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2위 MIT, 뭐 3위 스탠포드, 뭐 4위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었다 하면은 알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학교 중에 한 군데 꼭 갔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탑 10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핵심 역량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아마 학부모님들 이런 거 막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많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위 학원이나 이런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익히 아실 거로 기대를 하는데 뭐 GPA 당연히 중요하겠죠. SAT 당연히 중요하죠. 뭐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뭐 대외 수상 실적, 뭐 AMC, 유사코. AMC는 이제 수학대이고 유사코는 그 수학에 해당하는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수상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회죠. 그리고 아니면 뭐 서머 캠프, 이제 조만간 또 겨울 되면은 학생들 부랴부랴 또 원서 쓰느라 이제 굉장히 바쁠 텐데, 그때 이제 또 서머 캠프 원서 지원해가지고 그 내년도에 이제 여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그 어플라이를 미리 가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머 캠프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걸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이런 성과물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요소 5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 무엇이냐? 자격이죠, 자격. 우리가 나는 컴퓨터 공부를 해봤다. 뭐 이런 거 활동들을 해봤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겠죠.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역량이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게는 퀄리피케이션 요소가 일단 제일 핵심. 그래서 제일 위에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미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 뭐 이렇게 뭐 시험만 열심히 준비한 학생, 이런 친구는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또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롭게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롭게 베풀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스쿨 액티비티,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거랑 좀 결부해가지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좋겠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R&E 또는 인턴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격가지 이 내용들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이드 디시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메인 디시죠. 메인 디시가 맛있어야 그 음식점이 요리를 잘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메인 디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퀄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퀄리피케이션에 이제 여기 있는 뭐 내용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서 넘어가면은 뭐 스쿨 액티비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이제 당연히 동아리에 뭐 참여했다에 그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스펙이라고 한다면은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클럽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내가 주도해서 내 입맛에 맞게끔 뭔가 활동들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클럽 리더는 그럼 누가 되느냐?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외국에 있는 보딩스쿨들도 그렇고 클럽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를 통해서 한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보통은 코딩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합니다. 가장 잘하는 학생은 누구냐? 당연히 뭔가 이런 수상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적이 뛰어난 학생이겠죠. 네, 그래서 클럽 리더가 되는 게 이제 뭐 가장 우리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뭐 IEE 그 MIT에서 하는 탑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된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VR을 이용해서 뭐 캠퍼스 투어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든지 약간 이런 활동들을 동아리 친구들이랑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쿨 액티비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 이것도 프로젝트, 방금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뭐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앱 개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앱 같은 거를 만들어 보았다든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는 10학년 학생은 자기가 원래 관심이 많았던 그 게임 어뷰징,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치팅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부정행위를 막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남들을 좀 도와주고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R&E 같은 거 계속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연구 같은 것도 당연히 어려운 주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만든 학생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기업들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냐? 네, 앞에 있던 내용들은 사이드 디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퀄리피케이션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미국 명문대 CS학과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세 가지는 그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좋은 수능 성적 내지는 뭐 좋은 내신 성적은 뭐 선택이 아니죠. 필수잖아요, 필수. 네,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내 코딩 역량, 내 코딩 실력을 미국 대학에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유사코, ACSL, 그리고 AP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유사코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올림피아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수학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무엇이죠? AMC 또는 에이미라는 대회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유사코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매년 12월, 1월, 2월, 3월 4차례에 걸쳐서 이 잼 대회가 치러지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사코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부랴부랴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조금 맛보기를 해보고 1월, 2월, 3월에 어떻게든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래서 중요도 매우 높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회는요, 아마 앞의 내용들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설명회를 꾸준히 계속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ACSL 같은 내용에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ACSL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게요. 매우 오래됐죠.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유사코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겨울에 예선전을 펼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5월 달에, 매년 5월 달에 이제 올스타전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학생들을 그 이제 상위 수상자들을 그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온사이트에서 이제 결승전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유사코 시험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사코를 준비를 하는데 정작 이제 유사코만 준비하지 다른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사코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골드 레벨에 갈 정도의 실력이다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대회들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고 또 증명 자료를 더 다각화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ACSL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면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실기 부분 같은 경우에 유사코 브론즈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이제 조금만 쉽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 ACSL을 또 한편으로는 유사코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봐야 하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처음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 아이는요, 프로그래밍 예전에 조금 해봤어요. 내지는 아예 처음 하는데 이번에 유사코 12월 달에 이렇게 바로 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학부모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처음에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유사코 막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뭔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ACSL 대회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ACSL 대회가 절대로 이제 수준이 낮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것도 티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제 실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필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누구나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ACSL 문을 두드릴 때는 ACSL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유사코도 하고 뭐 AP도 따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ACSL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이젠 조금 있으면 또 AP, 요새는 또 SAT 막 이제 시험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또 5월달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AP 과목이죠.
AP 과목에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이라는 과목이랑 AP 컴퓨터 사이언스 A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A랑 뭐 B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A로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사실 프린시플이라는 과목은 거의 컴퓨터 CS 학과를 갈 때는 그렇게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생이 뭐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내들이 꼭 이제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사코, ACS의 AP 컴퓨터 사이언스 이 내용들이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무엇이 돼야 하느냐. 얘네들이 이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만들 포트폴리오가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내가 아무리 뭐 인턴십도 많이 하고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뭐 컴퓨터 관련 학교 활동들도 많이 하고 뭐 학교 GPA도 좋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내용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 내용들의 핵심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유사코입니다. 네, 유사코는 일단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수에 따른 이제 수상제인 반면에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력을 이제 인증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배출했던 그 파이널리스트 과정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과정, 누구나 처음에 시작하면 브론즈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매번 시험을 거쳐가지고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시험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쳤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브론즈 레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번에 12월 달 시험에서 제일 아래 단계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무슨 단계가 되는 거냐면 실버 디비전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골드 단계.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적어도 골드 단계는 이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 이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라고 하니까 또 미국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으시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학생들 누구나 이제 참여 가능하고요. 또 등급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온 학생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브론즈 레벨부터 단계별로 도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7개국에서 무려 25,0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고요. 한국은 713명의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여서 전체 4위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랑 응시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총 4번의 시험 이렇게 있다고 했죠. 3번의 인터넷 콘테스트랑 1번의 오픈 콘테스트.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콘테스트니까 집에서 보는 거고 오픈 콘테스트니까 얘는 어디 가서 보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번의 시험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US 오픈 같은 경우에는 약간 1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뭔가 성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문제도 많이 어렵고 또 전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시 방법은 3월 US 오픈을 포함해서 이제 모두 온라인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이라든지 평가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매번 시험마다 4시간 동안 3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 C++, 자바, 파이썬 등 여러 가지 영어 언어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언어, 저희 학원에서는 참고로 이제 C++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총점 1000점 만점에 이제 자기가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75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 커트라인을 정하는데요. 이 커트라인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어가지고 매해 그 문제 난이도라든지 통과자 수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첫 번째 특징, 전체 응시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 딱 한 번 시험, 네, 총 4번 시험이 있다고 했죠. 한 번 시험입니다. 한 번 시험, 12월 달 시험에 합쳐보면은 재작년의 경우는 5,290명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43명의 학생들이 봤대요. 네, 근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12월 달 시험인데 7,698명 이렇게 시험을 응시했고, 그리고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무려 205명 이렇게 응시를 했죠. 이것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예전보다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그 미국 대학 진학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과가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유사코를 안 보고서 갈 수 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다른 쟁쟁한 경쟁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보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돋보인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서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유사코 등급을 받고 이런 퀄리피케이션 스펙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인 학생 5배나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응시 인원의 변화를 이제 자꾸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응시자 수가 재작년, 3년 전, 2년 전, 1년 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응시자 수도 2배, 미국 응시자 수도 1.5배, 한국 응시자 수는 무려 4.5배, 450%나 이렇게 증가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사코 측에서도 당연히 이걸 알겠죠. 학생들이 점점 많이 보네? 그러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거 점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보면은 상이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유사코 골드가 예전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플래티넘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막아주는 시스템이 유사코에 존재하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코는 그 약간 상대적인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750점이 커트라인이었었는데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0점이 커트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통해서 이 수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수준 관리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코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진 게 무엇이냐. 예전처럼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 2개월, 3개월 공부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점점 아니게 바뀌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내가 기본부터 탄탄하게 이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있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헬로알고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유사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유사코 문제를 많이 분석해본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저는 이 유사코 역대 모든 기출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보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접근시키는 게 좋을지 저렇게 접근시키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매해 시험이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제일 빨리 이 문제들을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너무 이제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문제를 또 실제 경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브론즈 작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완전 탐색 유형이라고 이 유형들 각
그 레벨들마다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대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이 뭐 더 어려워진 게 나온다 이것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이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봤다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아는지 플러스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 탐색 유형 같은 경우 굉장히 대표 유형 중에 하나지만 이제 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서 쉽게 접근을 했다. 하지만 평년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다. 1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번 문제, 뭐 where am I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완전 탐색 유형,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이거 완전 탐색 유형인데 이제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유형이랑 섞여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유사커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아, 얘들이 이제 점점 많이 보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고서 조금씩 유형을 꼬아서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문자열이라는 유형인데 이게 섞여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열 유형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단순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실제로 시험도 봐보고 경험이 있어야 이제 이런 지식적인 측면 이외의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간 관리 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 지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 지문이 조금 그 이해하기에 따라서 완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나오는 이그젬플을 반드시 손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손으로 안 풀어보고 먼저 진행을 해버리면 많은 친구들이 막 코딩을 신나게 한 3-40분 한 다음에 나중에 왜 안 되지 하다가 내가 문제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더더욱 이제 부각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와 함께라면은 같이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나왔어요. 완전 처음 보는 유형.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는 실버의 단계에 나오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를 이제 브론즈 3번 제일 어려운 유형에 점점 이렇게 넣어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은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체계적이고 더 중요하게 그 개념들을 배워야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역시 실버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이진 탐색 유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진 탐색 유형 이게 또 그 브론즈 아까 완전 탐색 유형이라는 것처럼 실버에는 이진 탐색 유형이라는 게 이제 제일 대표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근데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번 문제를 거의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시험부터 또 바뀌게 된 점이 무엇이냐면 유사커 시험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부분 점수가 이제 모호하게 여기 적혀 있었는데 이제 문제마다 이제 부분 점수가 몇 번에서 몇 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는 뭐 이런 경우, 몇 퍼센트는 이런 부분 점수, 몇 퍼센트는 이런 부분 점수 아주 체계적으로 문제를 쪼개놨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 유사커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제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부분 점수라도 긁을 수 있는 친구들은 부분 점수라도 맞춰라 이렇게 이제는 하는데 이제 예전에 그냥 막 무작정 공부를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그냥 통째로 풀려고 해가지고 이 문제의 그냥 전부 100점 이 만점 자체를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습도 이제 필요하냐? 그 부분 점수를 받는 이제 부분 점수를 받고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경우도 얻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 이제 유사코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유형의 학습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관해서는 거의 대한민국의 저희보다 이젠 더 체계적이고 더 밀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그 12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유사코 골드 디비전에 처음 있던 친구였어요. 골드 디비전이니까 이미 좀 웬만큼 잘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수학은 이미 상위권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3월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그 유사코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골드 승급, 그러니까 플래티넘 레벨로 이제 올라간 거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유사코 골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을 해야 할 그 목표라고 하셨죠.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골드 등급 이제 승급을 했으니까 플래티넘 레벨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이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합격을 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이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전에는 사실 한국에서 유사코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많지 않았죠. 한 30명, 40명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인원이 한 5배, 10배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또 모르죠. 올해는 뭐 더 늘어났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탑 티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유사코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를 목표로 하는 11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인데요. 유사코 실버 수준이었습니다. 유사코 실버 수준, 역시 수학을 또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골드 플래티넘 이제 레벨을 했고, 여름방학 땐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플래티넘 승급을 했고, 3월 달에는 유사코 파이널리스트에 진출을 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저희 학원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굉장히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대로 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밟으니까, 원래는 이제 실버 수준이었던 친구가 이제 막 골드, 플래티넘, 파이널리스트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진출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이언스 페어 같은 것도 더불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 이번 겨울에 당연히 MIT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선 친구들은 너무 이제 막 탑 티어 대학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다른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고 수학 실력은 뭐 중상위권 정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사랑하고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이제 뭔가 해본 적은 많이 없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계획하고 있던 친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유사코 수업을 또 들어가지고 작년 3월에 실버 단계로 이제 진출하고 올해 3월에 이제 골드 단계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사코 공부를 하면서 얻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MIT 런치 X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MIT에서 진행을 하는 서머 캠프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CMU 서머 캠프 같은 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번에 이제 원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뭐 이런 학과 관련된 활동들 같은 거, 이런 스펙 같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유사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죠. 조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두 번째 퀄리피케이션의 핵심 내용인 ACSL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CSL이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40년 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된 대회입니다. 이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라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사코랑 비슷한 느낌이죠. 또 작년에 5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했고, 이거 그냥 아무 대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국가 인증을 받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받은 국제 대회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매년 12월, 2월, 3월, 4월. 그래서 유사코란 시즌이 좀 겹치는 감도 있습니다. 유사코는 12월, 1월, 2월,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 시험은 겹치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인데, 겹치면 이거 둘 다 준비 못하는 거 아니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뭐 하루 딱 정해진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텀이 있어가지고 뭐 4일 정도 텀 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코랑 ACSL 둘 다 반드시 챙겨가셔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5월 달에 올스타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제일 시험 잘 본 친구들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온사이트 대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메달 같은 것도 수여를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또 특이한 점이 점점 이 ACSL 같은 경우에도 유사코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우는 2018년부터 KCS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예선전을 치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국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KCSL에서 예선전을 하고서 목표를 뭘로 가져야 하냐면은 KCSL에서 좋은 성적 거뒀다 끝 이게 아니라 ACSL 그 5월 달에 열리는 올스타전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스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CSL도 이제 유사코랑 유사하게 여러 가지 디비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자,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9학년까지 이제 학년 제한이 있는 경우고요. 인터미디에이트나 시니어 같은 경우는 학년 제한 없이 수준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니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9학년 이전, 우리는 프로그램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또는 프로그램 조금밖에 안 해봤는데 유사코 하기에는 아직 조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니어 단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아주 완벽한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배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주니어에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유사코 브론즈를 시작한 학생 같은 경우에 주니어에 이제 가서 우리가 그 올스타전까지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9학년 이상인 경우 또는 9학년 이하인 경우더라도 나는 주니어 레벨보다 거기는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레벨을 원해. 그러면은 좀 형 누나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 배운 경우 있는 10회에서 11학년 사이 학생.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을 모두 끝냈고 어느 정도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단계에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코 브론즈를 거의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실버 단계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또는 학교에서 뭐 AP 컴퓨터 사이언스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아까 유사코에 비해서 쉬운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올스타전 진출, 올스타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제 올스타전 시험에서 메달을 수상하는 그 목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ACSL 같은 경우에는 유사코 시험이랑 제일 다른 점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는 4번의 대회가 있다고 했죠. 그 4번의 대회가 필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할 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데 ACSL 같은 대회는 우리가 어떠냐면은 4번의 대회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4번의 대회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는 12월달 대회 같은 경우는 완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12월 중순에 있는 대회에서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러면 12월달 다음 대회가 언제라고 했죠?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계속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2월달 대회도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있고 3월달, 4월달 대회도 점점 이렇게 실력이 쌓이니까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 하는 학생도 지금 이제 딱 차에 타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랑 같이 성장해가는 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CSL 일자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번, 이미 일자가 전부 공개가 된 상태고요. 콘테스트 1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네, 유사코 시험이 시작하는 날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이렇게 두 번째 대회 같은 경우는 2월, 세 번째는 3월, 네 번째 대회는 4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텀이 있으니까 그때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다음 때에 나오는 토픽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든 올스타전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메달을 취득하자.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선 같은 경우는 초반에 쉬운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형태다. 처음부터 처음 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미국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추후 공지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또 별다른 일이 없다면 2021년 5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구성 아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파트, 이제 필기, 컴퓨터 티오리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계속 강조드리는 게 ACSL 같은 경우에는 그 숙련자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컴퓨터 티오리 부분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더라도 이론적인 거는 얼마든지 배워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문제 30분 동안 이제 한 문제당 1점 주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의 내부 뭐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서 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전반적인 지식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 부분은 5문제 3시간이고 역시 한 문제당 1점, 그래서 총점 10점 만점에 대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보다는 구현 위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사고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ACSL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력보다는 조금 더 얼마나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아무 언어나 사용해도 된다. 뭐 C++, 자바 이런 제한 없이 아무거나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ACSL도 준비하고 나중에 유사코도 준비하고 다른 프로젝트도 할 거면은 여기 있는 이 3가지 언어 중에 하나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언어 중에 하나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코랑은 다르게 이 ACSL이라는 대회는 팀대회예요. 팀대회인데 또 그러면서도 개인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3명 또는 5명으로 팀을 구성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등록을 하고 그럼 문제를 다 같이 푸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등록을 할 때는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 안에서는 각자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을 해서 그럼 팀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은 각각의 학생들이 얻은 점수의 총점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예선 4번을 걸쳐가지고 거둔 성적을 모두 합산을 하면 그게 그 팀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쭉 일렬로 나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친구들은 5월달에 미국으로 오세요 하고서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결승전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자기랑 수준에 맞는 팀의 친구들을 구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어떻게 운이 좋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사실 팀원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헬로알고로 오시면은 이 ACSL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팀 꾸리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친구랑 팀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오시면은 같이 꾸려드리고, 또 아니면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실력이 이 정도인데 좀 팀원을 구하기 어려워서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올스타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또 필기 20문제, 실기 2문제. 그래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뭐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마지막에 브론즈, 실버, 골드 레벨 이런 메달을 수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ACSL 내용이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또 내용이 많으니까 뒤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거랑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할 로드맵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이제 또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 퀄리피케이션의 핵심 3 바로 뭐냐? AP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자, AP 시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아마 다들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AP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되게 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까지는 뭐 AP 칼큘러스나 아니면 AP 피직스 정도만 이 정도로 이제 내가 이런 대학교 정도 나중에 가가지고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스펙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이라는 과목이랑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A라는 그런 2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린시플은 프로그래밍이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한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A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바, 이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하느냐,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를 다루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행히 5월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코랑 ACSL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12월, 1월, 2월, 3월 그때는 꽉 차 있죠. 이 유사코랑 ACSL을 하느냐 지금부터 10월 말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3월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APCS는 그 중간에 해야 하느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겠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APCS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주관식 부분, 객관식 부분이 있는데 주관식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CSL이랑 유사코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바 문법 조금만 배우면은 바로바로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충분히 이제 유사코랑 ACSL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3월달 딱 그 ACSL이랑 유사코 시험 끝나고 나서 필기 부분은 유사코랑 ACSL에서 다룬 내용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5월달에 AP까지 통과를 하면은 아주 1년을 알차게 보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죠. 이런 뭐 컴퓨터적인 지식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ABCD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런 전형적인 객관식 문제입니다. 뭐 사진문학 뭐 1시간 90분, 1시간 반 이렇게 보고 뭐 전체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주로 이 개념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근데 이런 개념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약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암기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응용하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교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이라고 해서 주관식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어떤 학생이 이제 샘플 답안을 작성한 부분인데요. 뭐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라 하고서 글로 나와요. 그럼 이거를 특이한 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코드를 일일이 다 적어줘야 해요. 코드를 이렇게 일일이 적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느냐 프로그래밍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과연 손으로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AP를 내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AP만을 위해서 사실 딴 것도 많은데 AP만을 위해서 AP 공부만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우리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사코랑 ACSL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는 거, 문제풀이 학습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하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러면은 거의 보너스로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체 점수의 50%를 하는데 이제 손으로 이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론으로만은 이거를 공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번 기회에 유사코 내지는 ACSL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AP까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이 이제 또 해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시험들의 추세이기도 한데요. 점점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학생들도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시험들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어려워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어려워져봤자 한계가 있겠죠.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프로그래밍 학습이 선수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P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대학교 학점 부여하듯이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 B- C++ C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AP 시험 본 거 비밀로 해야겠죠. 대학에. 네.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점 만점에 한 62점 정도 이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 맞춰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50점 정도가 이제 4점의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목표로 하시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제 그 CS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이제 5점 정도를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충분히 프로그래밍 학습만 된다면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동향 같은 경우에는 Free Response Question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서 프로그램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그 트위터로 이제 AP 그 주관하는 거기서 공개하기를 이제 5점을 받은 학생이 25%, 뭐 4점을 받은 학생이 21% 하니까 아주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로 우리가 얻어가야 한다. 5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핵심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습 로드맵인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스펙에 관해서는 딱 어딜 가더라도 꿀리지 않게 준비를 하고 싶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저 컴퓨터 잘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사코 골드 이상, ACSL 올스타전 나가서 은메달 이상, APCS 5점 만점.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 내가 어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내 실력에 따라서 뭐 나는 유사코 플래티넘까지 할 거야. 나는 ACSL에서 골드메달 받아서 그럼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어플라이를 하기 위한 우리가 최소 스펙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스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커리큘럼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시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 로드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간 학습 로드맵인데요. 올해가 11월이니까 제가 11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완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뒤에 경험자를 위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완전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유사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물론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뭐 11학년 당장 성과가 급하다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은 ACSL부터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ACSL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필기랑 실기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 처음 배우더라도 프로그램 배우면서 필기 내용도 배우고 또 시험도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쉽고 점점 뒤로 갈수록 2월, 3월, 4월 이때 가야 어려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프로그램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ACSL 시험을 해가지고 3월달, 4월달 시험까지 딱 치러본 다음에 자 그러면 아까 내가 프로그램 AP를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죠. 프로그램 경험을 ACSL에서 충분히 많이 했죠. 그걸 통해서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ACSL도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제일 권위 있는데 뭐라고 했죠? 유사코 대 스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겠죠.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골드까지는 적어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코 학습을 이제 4월달 AP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쯤 되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좀 시간도 많고 하는데 유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뭘 하면 되느냐?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명의 메인 토픽은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제 분류가 있죠. 하나는 이런 자격증 같은 스펙 이런 것들이 있고 대회 같은 수상 실적.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실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어떤 활동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여름방학 때 이제 시간 많을 때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헬로알고 멘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훌륭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 이렇게 넘어가서 내년 겨울이 되면은 그럼 다시 유사코 이제 경험자가 됐죠. 프로그램이 이제 더 이상 초보자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정도를 했으면은. 그럼 이제 무엇이 되느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유사코 경험자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이 경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유사코 브론즈 레벨 저희 헬로알고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1월 달부터 유사코 어드밴스드 반에서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각자마다 목표가 있죠. 자기는 이제 브론즈다, 자기는 실버다, 자기는 뭐 골드다 이렇게 통과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거를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유사코하면서 ACSL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ACSL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아예 준비가 안 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기출문제 조금 풀어보고 이제 좀 핵심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학습만 하면은 프로그래밍 파트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 ACSL에는 필기 시험이 있다고 했었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필기반이랑 실기반을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유사코드 하면서 동시에 이번 시험에 ACSL 필기만 따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ACSL도 같이 나가고 싶다. 저는 꼭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내년에 가서 이거 또 따로 준비하기엔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ACSL 필기 시험도 같이 들으면서 이거는 그렇게 부담도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한 내용이거든. 필기만 다룬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ACSL 대회도 이렇게 출전하면서 유사코 막 실버 통과, 뭐 브론즈 통과, 뭐 골드 통과 자기의 목표를 한 다음에 이제 3월달에 딱 유사코 끝나고 ACSL 이제 끝나면은 APC 컴퓨터 사이언스 이 친구들도 이제 대학교 AP 이제 과목 채택을 받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서 6월달까지 딱 끝낸 다음에 자기 이제 목표를 향해서 더 달려가겠죠? 네, 달려간 다음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는 몇 개까지 진행해야 하느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내가 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생각한 고민, 내가 스스로 한 이런 흔적들, 고민한 흔적들 같은 거에 잘 녹아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4개, 5개 막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한두 개 정도, 막 두세 개 정도까지 하더라도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을 해서 대회 같은 거, 공모전을 수상한다든지 이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하려면은 어디 뭐 다른 유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학생은 프로그래밍 거의 하나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거의 막 학생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듣기만 하고 결과물만 나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겠죠. 네, 그런 거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할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까지 열심히 이제 시험들이랑 이제 뭐 AP랑 이런 것들 준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 역량을 쌓고서 이제 여름에 또 당연히 겨울에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배운 거를 좀 써먹어 볼까? 프로젝트로 이제 좀 태세 전환을 하고 그러다가 또 날씨가 슬슬 추워지면은 또 유사코랑 ACSL 준비를 하고 이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1년 내내 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로드맵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그 수업을 개설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운영 중인 반은 3개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주말, 전부 주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베이직 반 오후 4시에서 7시 반이 있고요. 토요일도 7시부터 10시 반들은 이제 베이직 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반이고 어드밴스드 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브론즈 1번에서 2번 정도 푸는 학생이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애는 브론즈인지 베이직인지 어드밴스드인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얼마든지 학원에 상담 문의하시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봐가지고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반 이렇게 있고 일요일에도 역시 어드밴스드 반 7시에서 10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또 신규 개설 예설반이 있습니다. 신규 개설 예정반은 이제 12월 달 초부터 이제 당장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학생들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제 당장 2달 후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말에 다 나오는 걸로는 사실 학습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텀을 두고서 숙제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에 반을 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국제학교 학생들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평일에 오고하고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목요일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집중반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대도 한 막 5시부터 한 8시, 9시 막 이때까지는 다들 다른 스케줄 같은 거, 다른 뭐 학원들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끝나고 오로지 코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개설 예설만 꼭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12월 달까지 준비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12월 달 딱 방학하면은 보통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방학 시작하자마자 유사코 첫 번째 시험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평일에 이제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목요일반 또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파이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공지가 되겠지만, 이제 평일에 또 주말에 또 오전이나 오후 이제 시간 같은 거는 또 추후에 저희가 12월 14일부터 이제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학원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ACSL 시간표입니다. ACSL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회 3시간 수업으로 주 1회 구성을 하였고요. 실기랑 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는 프로그램을 잘할 줄 아는데 실기는 그럼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는 처음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코 두드리기 어렵다, ACSL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프로그래밍 반 이제 오후 4시에서 6시 앞타임에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러고서 일요일 티오리 반은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유사코도 준비하고 ACSL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당연히 있다고 했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7시에서 10시 반이 이제 유사코 어드밴스드 반이잖아요. 이 반에서 유사코 수업 들으면서 그 앞타임에 같이 이 수업 이제 연결해서 들으면 좀 더 훨씬 오고하고 하는 시간도 적고 효율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겠죠. 또한 티오리 이 파트 같은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수업은 당연히 이제 인터랙션이 좀 중요한데 제가 질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수업이 중요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간대가 안 맞는다, 어쩔 수 없이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이랑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동영상 강의 형태로 녹화를 해가지고 또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CSL 같은 경우는 팀을 꾸려야 하잖아요. 저희가 팀을 또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꾸려가지고 제출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팀원을 구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또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팀원을 잘 꾸려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ACSL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총 12개 토픽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콘테스트마다 나오는 토픽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수업 같은 경우는 4주, 그러니까 한 달 간격이니까 4주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필기시험에서 배우고 실기 내용 같은 경우는 핵심 토픽이랑 과거 프로그래밍 기출 문제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기초부터 아예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필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터넷 강의 형태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스타전 대비 이제 또 3월달 이제 끝나고 나서 4월 말부터는 올스타전 이렇게 진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따로 올스타 특강이 이렇게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이제 공지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P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에 2시간 수업으로 해가지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거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제 생각에는 별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5월달에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ACSL이라든지 내지는 나는 유사코부터 바로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유사코부터, 나는 기초부터 조금 이렇게 밟아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ACSL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과정을 먼저 밟으시고 난 다음에 3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2월 초에서 3월 초 이때 저희가 또 개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또 추후에 공지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들 정리가 되셨나요? 아까 3가지 내용 기억하시죠? 유사코 골드,
ACSL, 올스타전 은메달, APCS 5점 만점.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런 로드맵을 밟아나가면 여러분들도 이 스펙 같은 거, 내가 미국 명문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스펙,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것 같고요. AP 컴퓨터 사이언스. 네, 이 내용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문법 파트로 나가서 이렇게 나눠서도 나간다라는 거고,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앞에 ACSL이랑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나가자라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2달 정도, 2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거에 하나 더만 추가하면은, 이런 뭐 자격, 증명, 스펙, 퀄리피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다? 프로젝트 R&E다. 이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R&E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뭔가 할 수 있는 성질일 거가 아니잖아요.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뭔가 개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학생의 그 관심사라든지 수준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멘토 선생님들, 헬로알고 훌륭하신 멘토 선생님들이랑 1대1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이런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한 저희가 이제 A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제 과정을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 헬로알고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이제 또 설명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랑 R&E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헬로알고 쪽으로 이렇게 전화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이제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남아서 뭐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끝까지 이제 남아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